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어제 엿새 만에 조정을 보였었던 코스피 지수는 하루 쉬고 오늘 하루 만에 또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면서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고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9% 오르면서 195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성공투자 노하우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장로드 증권투자연구소의 장상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내일 장에 대한 전망, 전략부터 세워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 대거 주식을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 덕분에 그리고 프로그램 통해서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지수가 1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이제 2월이 시작되는데 2월에 대한 증시 전망도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앞으로 2월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2월 이탈리아 만기 채권에 관련된 건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12월 달에 반영이 이미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달 내내 이탈리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프랑스 덕분에 언급이 없었다가 이제 거의 오늘서부터 이제 만기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런 얘기로 인해서 약간 좀 흔들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흔들림은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악재가 많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일단 지수 관련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의 좀 짧은 매매 포지션이 일단은 좋고요. 전체적인 그런 큰 흐름상에서 장기 매매 투자하시는 분도 새로운 기회에 있는 그런 장세가 2월 달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정시마다 한 번에 다 매수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자들은 조정시마다 마이너스권에서 어떤 종목이 딱 생기면요, 꾸준히 매수하는, 한 달 동안 한번 매수를 나눠서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는 올해 12월 달에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 내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오늘 뭐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이 좀 나왔다가 막판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참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간만에 동시호가때에 거의 1%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또 막판에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또 갑자기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그런 그 전에 있는 그런 그 미리 반영된 분에 좀 너무 오바를 했죠. 그 오바분이 좀 만회가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와주었고요. 무엇보다 내일 정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죠, 사실은. 근데 어저께서부터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대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의 꿈틀거림이 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상 2월 17일까지는 대선 관련주들은 관망이고요. 그 이유는 금감원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는다. 어쨌든 2012년도 그 대선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될 건 사실입니다만, 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되 이번 주에 그 일부적인 종목들은 좀 보셔야 될 것을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시장 분석과 대응 전략, 실전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는 잠시 뒤 강의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고스톱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이 이어집니다. 핵심 우량주와 주도주의 이슈전 선춤의 전략, 저평가 종목을 급등 시발점에 매수하는 최적의 타이밍 매매, 가치, 차트, 모멘텀, 3종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실전 타이밍 매매 전략을 세운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함께 하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저희에게 질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공부하실 때는 이 공간 활용해 보시고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오셔서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관심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샘플러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주제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못 냈다면 다시 생각하라 하셨는데 앞서 대응 전략 설명해 주실 때도 지수의 변동성 보일 때가 매수의 기회다 하셨는데 오늘 강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예. 자, 오늘 좀 눈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눈 좋아하세요? 저 눈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 어리다는 증거겠죠? 아, 예.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으신데 네. 맞습니다. 어리세요. 믿고 싶습니다. 네. 저도 눈을 참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이 정말 눈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 썰매 타고 또 스키 타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이 겨울 눈 오는 날만 되면은 제가 조금 좀 이제 귀찮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벌릴 정도로 상당히 눈을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눈은 참 정말로 하나의 뭐랄까 과거에 대한 향수고 또한 어떠한 면에서는 상당히 귀찮음, 그렇죠? 귀찮음이고 너무 성가신 그런 눈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이 시장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똑같은 시장은 하나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A라고 평가를 하고 또 C라고 평가를 하고 달리 평가를 합니다. 또한 거기에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응 방법이 단 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주식이에요. 즉 주식은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고 그리고 주식학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경영학, 경제학은 있지만 주식학이라고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규칙성이 너무나 다양한 그런 요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주식시장에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를 요즘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낸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시장이에요. 시장을 바로 볼 줄 아는 그 눈. 그렇죠? 시장을 바로 분석을 하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그 시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나 선물 지수, 또 나스닥 선물 지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선물 지수까지도 보지만 나스닥 선물 지수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 지수도 항상 여러분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 번 보는 동안 여러분이 선물 지수라든가 나스닥 선물 지수 등 뭐 이런 지수를 5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1 비율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보다는 큰 시장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습관을 들일 때 그리고 또 이것을 이해할 때 실행에 옮길 때 여러분들은 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커질 겁니다. 또한 참 이상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분명히 그런 그 큰 흐름, 지수가 어떠한 움직임이라서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식의 한 계단에 조금 올라가고 또 그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수보다는 종목에 그것도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를 보면서 시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생기게 돼요. 특히 일정한 종목군들로 보면서 지수가 어떻게 올라갈 거고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대형주도 아닌 개별주로 시장을 파악하는 그런 어떠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정도 상황까지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방송도 그렇게 크게 보실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가겠죠.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그런 상황이 가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오랫동안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그런 능력까지 가지는 않죠. 좋습니다. 오늘 저 장로들랑 같이 하면서 앞으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그날까지 장로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오늘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시장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시장의 특징 중에서 제일 좀 놀라운 것은 역시 대선 관련주들의 꿈틀거림입니다. 그렇죠? 대선 관련주들의 꿈틀거림인데 이런 대선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좀 취했나 싶지만은 아까 앞서서 드렸듯이 2월 17일까지 정도, 그 정도 안팎입니다. 그 정도 안팎에 아마 금감위에서 대선 관련 종목들의 어떤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 발표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좀씩 나올 텐데 뭐 특별한 발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선 관련 종목들이 많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까지 걸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왜 기간 조정을 걸칠까요? 그렇죠? 그냥 낙폭이 나오면 될 텐데 왜 기간 조정을 거칠까요? 그렇죠. 올라가려고. 간단합니다.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더 가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박스권에 서서히 모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옆으로 박스권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여기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이 좀 나왔는데 대부분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이다음 금감원에서의 어떤 그런 얘기가 강력히 나오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옆으로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일정한 박스권 행보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점 이 박스권에서 약간 상향 돌파가 되면서 오늘 드디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 끈틀거림을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점에서 한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자고요. 훑어보고 그리고 또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종목, 장로드가 말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꿈틀거립니다. 신기하죠? 신기할 거 없어요. 그게 실력이니까. 아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고요. 그래서 주식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또한 전문가지 제가 무슨 로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예언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주식은 그럼 옛날부터 나왔던 말처럼 대응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대응이라는 영역이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대응, 다시 말씀드리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다. 적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붙여놓으세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다. 아시겠습니까? 뭐 뻔한 얘기인데 왜 안 지키죠? 뻔한 얘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안 지키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오늘 안철수가 하한가 갔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종목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안철수 하한가 갔습니다. 장로드 그 고스톱타법에서 짜타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방송을 안 해드렸어요. 예. 짜타 기법이 있습니다. 짜타 기법이 있는데 짜가 방송에서 짜가라는 말을 했다가 또 한 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짜가입니다. 가짜. 그렇죠? 가짜고요. 그리고 하한가입니다. 자, 짜가 하한가 타법이에요.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이거를 가짜 하한가 타법이라고 할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짜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저는 교수법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교수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짜가 하한가 타법 짜타 이게 외우기가 조금 더 쉽고 외우기 쉽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짜타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 하한가 타법이에요. 이 가짜 하한가 타법은 어디서 왔냐고요? 예, 가짜 운봉에서 왔습니다. 가짜 운봉에서 응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그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 시장에서 일반적인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큰 배워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 양봉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게 가짜 양봉이냐? 왜냐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짜 운봉이죠. 가짜 운봉. 가짜 운봉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가짜 운봉이 여러분들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매수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매수가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그렇죠? 가짜 운봉을 찾아내는 이유는 매수를 하기 위해서고 매수를 어떻게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짜 운봉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중에 응용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바로 짜타 기법이에요. 이거 기법에 대한 거는 나중에. 근데 지금보다는, 왜냐면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라서 이런 장에 기법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렇죠? 당장 내일 봐야 될 종목들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로울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일단 약간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앞으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으면 그 후속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잖아. 그렇죠? 화요일 날 장로들랑 만나가지고 한번 싹 훑어보고 그다음에 일주일 한번 보내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저랑 얘기해 봅시다. 자, 이거 오늘 안철수가 상승이 나와주고 헤드앤솔드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헤드앤솔드형이 나왔습니다. 헤드앤솔드형이라면 산이죠? 산이에요. 헤드앤솔드형 산은 하락 추세 레벨이에요. 하락 추세 레벨이고 중간, 여기 중간 저점 레벨을 하향 이탈을 했어요. 그렇죠? 이 중간 저점 레벨을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올라갈 때 여기 12,000원 정도 밑에 부분에서는 강한 저항 레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12,000원 부분에서는 저항 레벨이 강한 생긴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 안철수 연구소가 하한가가 오늘 가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가짜인지 아닌지는 봐야겠죠. 뭐 시장이 무너지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하한가라 하면 이거를 한번 현재가를 한번 볼까요? 현재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현재가를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여기 현재가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한가 갔어요. 자, 안철수 연구소 하한가 갔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고 종가 끝난 다음이고요. 하한가 갔어요. 그렇죠? 여기 10만 800원 부분에 매수 잔량이 나옵니다. 이거 10만 800원 부분에 매수 잔량이 나와요. 이거 하한가는 하한가인데 하한가를 나오게 되려면 매도 잔량이 이쪽에 물량이 쌓여 있어야죠. 왼쪽에 물량이 쌓여야 되는데 매수 잔량이 쌓여져 있어.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 하한가가 나왔는데 매수 잔량이 쌓여 있는 종목은 내일 곧바로 다 올라가나요? 곧바로 다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의 짜타, 장로드의 짜타 기법의 요건에 안철수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요건에 충족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요건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 요건에 대했을 때는 하한가에서 매수입니다. 종가의 매수예요. 하한가는 쳐다도 보지도 말고 그렇죠? 하한가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장로드 고스톱탑법의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외 규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짜타 기법인데 다만 안철수는 그 예외에 사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매수 사인 죄송합니다. 예. 이것을 매수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보통 짜타 기법이 이게 종가에 매수가 들어가면요. 그 다음 날에 9%에서 8%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매도예요. 아침에. 하지만 아침에 플러스 2%에서 3% 정도 선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밑꼬리가 나오게 되는데 보합 근처에 이 보합이라 하면 어저께 매수한 자리가 되겠죠? 종가 매수한 자리. 그쵸? 이 보합 레벨의 손절 레벨이죠. 맞습니까? 리스크 관리입니다. 대부분 갭상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한가가 가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고 오바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한가라 하면 매도 잔량이 많아야 돼요. 그쵸? 매수 잔량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한가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 2%에서 3% 밑에 내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내일 이 종목이 시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스윙 종목이 아니라 단타 포지션이에요. 대신 혹시나 아침에 일찍 10시 전에 상한가를 간다면 홀딩이겠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단타식으로 그래서 오버나잇 매도라고 그러죠. 오버나잇 매도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 대선 관련주들은 2월 17일까지는 일단은 관망이에요. 그리고 그 후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복지 관련된 종목은 당장 내일서부터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약간 좀 올랐어요. 그렇죠? 약간 양봉이 포지션이 나왔는데 혹시나 내일 마이너스권 음봉이 나와준다. 양이죠.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내일 음봉이 나오면은 뭐죠? 매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자리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내일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한 지지 체크가 나와주고 거기서 매수가 들어가 준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매도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되시면은 왜 매도해야 되는지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요거 크게 해서 좀 보죠. 여기 크게 해서 요 최근 거를 크게 해서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중간 저점 레벨이 있는데 요 중간 저점 레벨을 그렇죠? 요 중간 저점 레벨 이걸 좀 강하게 큰 색깔을 조금 입혀서 해볼까요? 빨간 색깔로 해서 또 선 굵기를 조금 굵게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레벨선이 있는데 이 빨간 레벨선에서 이 레벨선에 있는 것은 하향 이탈 중간 저점 여기 지지 라인까지 하향 이탈을 냈어요. M자형 파동이에요. M자형 파동. M자 같아요. M자? M자 같습니까? 그 예전에 그 시문화 주연의 M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이거 그렇죠? M자형 파동은 하락 파동입니다. 하락 파동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하락 파동입니다. 요거 하락 파동이니까 다만 여기 올라가려면은 이 중간 저점 레벨선에 강한 저항 레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혹시 갭상승이 11만 원대 올라오면은 매도 포지션이고 오늘 혹시 오후장에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이 기법은 제가 가끔씩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적용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 어쨌든 안철수는 내일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더 내려가면 이 지기 오늘 종가 부분에 이 이탈이 된다면 매도예요. 하지만 큰 그런 내일 하락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오늘 하한가가 가짜였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적어도 내려가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철수라는 종목에 요런 것이 하나 있었고 이거랑 또 쿨루넷도 오늘 좀 하얀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 다 떨어졌어요. 안철수 연구소가 죽음으로써 쿨루넷도 죽었습니다. 볼까요? 쿨루넷. 쿨루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쿨루넷도 오늘 여기 밑에 하향이 나왔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쿨루넷도 201선 레벨에 딱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요거를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해서 좀 보죠. 요게 201선이에요. 요게 201선입니다. 201선 녹색선이 201선인데 여기 지지를 나왔어요. 자, 이것도 여기 중간 저점 레벨 이 라인선을 하향 이탈을 합니다. 이 라인선에서 옆으로 행보가 나오다가 하향 이탈을 했어요. 요거 자 기준 라인 기준 라인 기준선 일명 저점 예를 들어 저점 이탈 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 라인 이탈 시에 뭐라 그랬어요? 관심. 어쩔 때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이탈한 다음에 계속 떨어지는데 관심 가질 필요는 없죠? 일정한 하락 후에 지지를 받고서 옆으로 박스권 행보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관심입니다. 왜? 왜냐면 기준 라인을 이탈했으면 죽어야지. 더 밑을 파야죠. 그런데 파지 않고 옆으로 행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놈들이 나중에 기준 라인을 상향 돌파할 때는 빠른 상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거. 그쵸? 요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충분히 적으셨습니까? 적으셔야 돼요. 이런 거. 기준 라인 이탈 시 관심. 전저점 이탈 시 관심. 그리고 전저점 상향 돌파 시 매수. 급등이 나옵니다. 그쵸? 대부분이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 쿨루넷도 어느 정도 이평선이라는 지지 포지션 레벨에 들어왔다라는 거. 대신 거래량이 조금 많이 왔지만 그렇게 큰 거래량이 아니죠. 밑에 보세요. 밑에를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밑에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는데 자, 이 밑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할 때 요거 밑에 있는 거를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전 값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음봉이 나올 때 파란색, 양봉이 나올 때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매집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매집 관계를. 그렇죠? 매집 관계. 자, 보통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는 보통 양봉이 나오죠. 양봉이 나올 때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다음엔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올 때,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별로 없이 떨어지는 거. 이거를 매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집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납법가드 캐치법 3일째 조정이 나오는 날 저점 매수다. 납법가드 캐치법 아시죠? 그리고 자, 이거를 잘 모르시거나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복 보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반복 보기를 하셔가지고 그 전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면은 제 카페에 있으니까 제 카페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 거 여기 방송한 거 여기 녹화 안 돼 있군요. 자, 어쨌든 여기 서울경제 TV 그 방송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를 찾아보시면은 장로도 찾아보셔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은 그 전에 기법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보시면서 하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거 어쨌든 클론의 안철수 관련된 종목도 어느 정도 지지 포지션이 나왔는데 내일 이것이 지지가 하향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지지가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요 라인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점 매수 포지션 랩이 잡히는 거고 기준 라인이 잡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또 이거 말고 성룡 관전 투자도 있었는데 이거는 대선 관련주는 아니지만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죠. 이것도 오늘 하한가 갔어요. 하한가 갔습니다. 아까 안철수 하한가 갔는데 이것도 그거에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딱 이거 보면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보시면은 뭐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딱 그런 느낌. 그게 뭐죠? 이거 차트 한번 잘 보세요. 뭐죠? 그게? 예?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 밑에. 이게 밑에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 여기 삘쭉하게 엄청난 거래량. 이 거래량이 나온 캔들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캔들은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 맞습니까? 적으세요, 여러분. 알더라도 적으셔야 됩니다. 항상 매일매일 보고 또 보셔야지만 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의 내용도 100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 10대 번 봐가지고 좀 알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결국 실시간에 여러분들이 못 움직여요. 실시간에 새까맣게 까먹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한테 문자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인데 몇 번 봤습니다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노력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밥숟가락을 떠드렸으니까 드시든 안 드시든 그건 여러분들 몫이고요. 봅시다. 여기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런 어떤 지지가 나와있던 이 레벨선에서 옆으로 협디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이 더 많아요. 이 빨간 거와 파란 거를 좀 보세요. 그죠? 빨간 거 양봉일 때 빨간 거고 음봉일 때 파란 거랬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매집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겁니다. 역배열타법, 장로대 역배열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기법이 이것도 강의를 안 드렸는데 그렇죠? 중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한번 무너지는 거고 한 번에 올라가지 않죠? N자형으로 올라가든가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좀 많았어요. 사실은 오늘 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놈도 현재 그걸 볼까요? 어디 갔나요? 지금 현재. 네. 보셨습니까? 여기 매수가가 하한가인데 가짜 한가예요. 그렇죠? 하한가인데 가짜 한가입니다. 보셨죠?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거 태양광 관련돼서 내일 혹시 이 종목에 관심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 성륜 간전 투자 내일 아침에 만약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 종목은 2,300원이 기준 라인입니다. 그래서 시가가 2,300원 바로 윗부분 그것도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 기준 라인에서 적어도 2%
2% 안팎이 돼야 되는 거예요. 2% 안팎에서만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이 2% 안팎에서만 매수가 들어가셨다가, 그쵸? 매수가 들어가셨다가 만약 2,300원 이탈이 됐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절가가 약 2% 정도 미만이 되죠. 밑꼬리가 시가가 나온 다음에 시가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밑꼬리가 나올 거예요. 그 밑꼬리가 보합 근처. 내일은 보합이 2,300원이에요. 그죠? 2,300원 근처에서 매수 포지션을 쫙 깔아놔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홀딩하는 거고 2,300원 하향 이탈하면 2,300원 바로 밑부분 2,290원 뭐 그 정도의 스탑로스를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손절이 되는 거고 그럼 손실권은 2% 정도 손실권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결국 이깁니다. 결국 이겨요. 결국 이기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룡 광전투자는 매집이 떨어지면서 보였어요. 매집이 보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해보실 분들 만약에 시가가 밑으로 그 마이너스권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이 무너지거나 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또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장중 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장중 저점을 해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보지 마라라고 말해야 될 텐데 장중 저점을 찾아서 매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죠? 만약에 혹시나 매수를 했더니 약간 수익이 난 상태로 돼 있다. 그러면은 내일 매도가 아니라 내일 모레 매도를 하십시오. 내일 모레.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목요일 날 되시면은 아실 겁니다. 근데 매도를 하셔가지고 좀 짧게 포지션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그 안철수가 일단 좀 죽으면서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죽으면서 문재인 관련주들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안철수라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약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좀 어려운 편인데 문재인이라는 그 사람은 정치인이죠. 어쨌든 정치 관련주로 이거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직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도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야기로. 여러분 주식을 매매하고 주식을 분석하는 데는 차트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한 가치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만이 존재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한 10년 전부터는 이야기라는 것들도 사실 존재를 했습니다. 모멘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모멘텀 기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 관련주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매매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분이 약간의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게 현실이니까. 현실을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매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대선주 같은 거 안 해. 나는 이야기로 해서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 종목 안 해.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맞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그리고 2012년도는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대선이라는 것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갑니다. 금감원에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잡아낸다 손 치더라도 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우리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저와 만나서 여기서 기법 강의를 갖고 또 여기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주어진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이용하고 그걸 내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게 현실적이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실을 따르실 분들은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르실 분은 따르셔야 돼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이야기로. 안철수가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건 너도 나도 다 알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철수가 어느 날
어느 날. 자, 이거는 제가 여기서 뭐 대명사로 얘기하는 거니까, 대명사로, 이름을 대명사로 얘기하는 거니까, 곡해는 하지 마시고, 뭐, 당장, 나 대선에 출마할래?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안철수 연구소는 얼마나 갈까요? 진짜 대선이 돼도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주식 관련돼서 오직 주식으로만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을 왜 술자리에서만 편들고 내 거, 니 거 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 저랑 교육하는 순간과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주식을 매매하는 그 순간까지는 철저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편이 없어요. 그쵸? 요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성균관 투자 같은 이거는 기법이에요. 아까 전에 짜타 기법으로 충분히. 그리고 목요일 날 뉴스나무 파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이거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우린 지금 안 들어갔어요. 매수는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일 2,3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탈된다면 매도 포지션 레벨로 단타 정도로 접근할 수 있고요. 수익이 나온 상태라면은 오버나이트에서 목요일쯤에 이틀 정도, 그 정도 수익 위주로만 매매 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어떻게 매매를 어떻게 할까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나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그 추천이 드렸던 것이 지금까지 AMP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여기. 그렇죠? 매수가 들어가. 이거 사실 옛날에 800원 서부터 들어갔던 거죠. 여기 800원대에 매수가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상한가고 그 다음날 고점에서 정확히 매도를 해서 30%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30%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를 했어요. 이거 30% 수익을 내고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 이거로다가 다시 한번 쭉쭉쭉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또 계속 매수 사인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12월 달 초서부터 매수 사인을 드렸고 또 조정이나 또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운 좋게 상한가가 또 몇 방 나왔습니다. 그렇죠? 몇 방 좀 나왔었고 2,000원 정도 부근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AMP가 가치가 있어서 아니면 차트가 이뻐서 이 종목을 매수했겠습니다. 물론 차트적으로는 이뻤어요. 차트적으로 당연히 21선 지지를 줬죠. 꽈배기 모양 만들면서 정배열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배열이었고 뭐 그런 것들 따지면은 뭐 그렇게 하지만은 이거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였죠. 또한 대선 관련주가 1,000억 미만으로 내려간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이거는 2,400원이 가야지만 지금 얼마야? 1,800원인데 2,400원 가야지만 600억이야. 아직 더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AMP가 그런 관점에서 2,400원이 가야지 6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승이 나와서 매도 포지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헤드형 솔드형의 모습을 최근에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만들기 시작하면 역헤드형 솔드형은 뭐죠? 상승 트렌드죠? 예, 상승 트렌드입니다. 역헤드형 솔드형은 상승 트렌드. 오, 딱 좋다. 자, 상승 트렌드죠? 이거? 네, 상승 트렌드입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쯤 안팎으로 해서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갖고 계신 분 주의하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상한가 간다고 너무나 하지 마시고. 다만 오늘 차트적으로 분석만 본다면은 거래량이 이뻤어요. 아랫도리도 보라고 그랬죠? 항상 위만 보지 말고 아랫도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요거 체크 포지션 한번 가져 보시고요. 그래서 문재인 관련된 종목이 또 있죠. 요거 문재인 관련된 종목에서 요거는 뭐 오늘 제일 강하게 올라가서 바른손하고 요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PSM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든 뭐 그런 건 상관은 없고 이게 역배열 타법의 전형적인 그런 종목이에요. 장로드의 역배열 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전형 역배열 상태에서 이 중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까지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종목을 어디에다 매도를 할 건데 장기 이평선에 이게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241선. 240선 위에 정도에 있겠죠? 여기에서 일단 꺾이게 돼. 여기서 꺾이든 여기서 꺾이든 내일 정도에 한번 꺾일 건데 그러면 내일 정도에 꺾일 거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기법 어떤 걸 사용을 해야 했죠? 내일 당장 내일 이 차트를 보고 아 내일 어떠한 타법으로 이걸 매매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뭐죠?
오늘 목이 좀 이렇게 잘 안 나오냐? 응? 뭡니까? 그치, 상파동타법이죠. 그죠? 상한가 연속으로 나왔고, 내일 상파동타법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쵸? 이 상파동타법. 이게 그 상한가에서 대신 여러분들은 단 한 가지 유형만 하라 그랬어요. 단 한 가지 유형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급, 고급 계열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초적인 거. 상한가의 시가가 상한가. 시가가 상한가에서 무너지는 거죠. 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100원짜리 종목이군요. 100원짜리 종목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2월 달에는 100원짜리 종목이 날아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상한가 한번 쫙 훑어보면은 분명히 100원짜리 종목이 갈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뭐 하기 않으셔도 됩니다. 100원짜리 말고도 종목들 좋은 게 있으니까 예,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도 100원짜리 잘 안 합니다. 예, 잘 안 해요. 근데 요즘엔 1원 단위라서 파는 데는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수량이 많기만 하면. 파는데 요즘에 문제, 예전에는 5원 단위 막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종목이 뭐 한호가 올라가 막 1, 2% 올라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변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옛날 관념을 갖고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변한 지 작년부터 변했죠? 요거. 내일 상타법. 그죠? 상타법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요거. 알아서 보세요. 이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상타법으로 내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어쨌든 요거 바른손 같은 경우도 여기 문재인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안철수와 문재인은 너무나 상반된, 그쵸? 상반된 그런 게 나올 거고, 만약에 안철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죠.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지만은 안철수가, 나 문재인 도울게 라고 얘기하면은 또 문재인 관련주들은 엄청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힘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이고, 이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쵸? 100년 전 사람이나 그 지금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를 체크해서 만드는 기법이 차트 기법이. 차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야, 이 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차트가 그런 기법이 생겨 나오는 거고, 기업의 내재적 가치, 그런 가치적인 측면, 재무제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가치로 해서 보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고, 그렇죠? 좀 전에 2012년처럼 대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모멘텀, 정책 모멘텀이라는 그런 모멘텀. 그럼 2013년도에는 이 모멘텀이 강할까요? 2012년만큼은 강하지 않습니다. 나오긴 하지만 강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가치와 차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선이 끝난 다음부터는 대형주 위주의 매매 포지션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게 순서고 순환매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일관된 매매를 우리나라에서는 워렌 버핏처럼 일관된 매매를 하면은 죽어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왜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형주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렇죠? 그 한 예로 여러분 조선주들 2007년도에 그렇게 급등 나왔던 거 2008년도에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게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요. 이게 왜냐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오너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생각, 어떠한 방향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파워가 큰 거죠. 그렇죠? 파워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2012년도 주식도 주식이지만 그런 관심을 가지시면서 정말 이 나라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 잘 될 것인가. 일꾼이라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뭐 옛날에 쓴 표현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 대선 관련주들은 2월 17일까지 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 주 안에는 당장 내일부터 봐야 되는 것은 복지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만 좀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꺼내는 것이 바이오스페이스. 노인복지죠? 노인복지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고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나왔어요. 낙폭과대 캐치법 3일째 하나 둘 셋 오늘이 맥점이었어요. 낙폭과대 캐치법 3일째 나오는 날이고요. 여기 이 라인선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기준 라인 하향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기준 라인 고점 부분에서 부딪혀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5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분봉을 한번 볼까요, 이거? 분봉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파란 선이 5일선입니다. 분봉, 1분봉인데 5일선이에요, 5일선. 5일선에 지지를 줬습니다. 그죠? 지지를 줬죠?
그리고 여기 9,800원 요 부분에 강한 저항 레벨이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의 박스권, 여기를 돌파하기, 5,8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는 거고, 내일 1,100원 정도가 하나의 저항 레벨이 될 겁니다. 이 정도 하나의 요런 것만 캐치해 놓고서 9,800원 안팎에서 매수 포지션, 그리고 5일선 이탈되면 손절. 오케이?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은 문제가 없겠죠? 이거 금요일 정도까지 이슈가 나올 테니까 금요일 정도 그 전에 한번 상승 나오면은 알아서 파세요. 뭐 수익 챙기면 되는 거죠. 일단 좀 짧은 포지션으로 한동안은 스윙 개념으로, 단타는 안 하고요. 스윙 개념으로 조금 빠른 포지션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그게 안전하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다는 건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건 리스크 관리가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것이 항상 안전한 거고,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 시장은 맞다. 대신 2월 말 정도 가면은 가져가는 모멘텀으로 돌아서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여러분들 또 요거 한번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한 3일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맥스 내일 윗꼬리 타법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요. 이 슈맥스라는 종목의 특징은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여기 한번 볼까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강합니다. 슈맥스 매수세가 좀 강하고, 다만 이게 지금 그 12,000원 초반 부분에서 매수세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12,000원 초반 부분, 12,000원에서 12,500원 부분에 매수가 많이 이루어진 거 참고하시고요. 5일선 기준으로 내일 윗꼬리 타법입니다. 내일 안 올라가요. 내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여기 윗꼬리 타법으로 거래가 없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대량 거래량이 동반돼서 곧바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있죠? 적어도 오늘 저점, 어저께 근래의 저점,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저점이 얼마 포지션 나옵니까? 저가가 12,600원 나오네요. 12,600원 정도를 12,600원 이하 펌하지 않는다면은 내일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오늘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세명전기, 철도 관련주, 가스관 다음에는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철도 관련주들 옆으로 좀 횡보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큰 흐름으로 좀 볼까요? 큰 흐름 보면은 역회종 솔드형이죠. 골짜기 파고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여기 역회종 솔드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뭐 요 정도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또 그 2월 5일서부터 치매관리법 그리고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 실행이 됩니다. 아까 그래서 바이오 그 스페이스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치매관리법에 대응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서부터 실행이 돼요. 그것들을 한번 그 전에 약간 바짝 상승 그 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으니까 상승 한번 나와주는지 여부 그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에 종목들 몇 개 종목들 나열했는데 그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내일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장상훈 대표님의 알찬 강의 함께했습니다. 강의에 대한 궁금하신 점 남으시면 샘플러스 와구라글 게시판이나 아니면 장상훈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입니다. 장로드 주식부자 클럽 들어가시면 대표님의 답변도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강의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플러스 내일은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내일 재테크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